예, 디지털 통신 클래스 그러니까 첫 강의 2차 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7.2 섹션의 Differential PCM 그리고 델타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PCM하고 DM인데요. 이것은 그 디지털 통신 시스템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소스 인코딩 블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소스 인코딩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하나가 AD 컨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이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AD 컨버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그래서 PCM 포맷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PCM 포맷보다는 이제 좀 더 압축이 되는 그러한 그 AD 컨버전 기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Differential PCM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PCM 포맷은 이제 이러한 신호가 있을 때,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가 있을 때, 그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인코딩이죠. 그래서 샘플링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샘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들을 퀀타이제이션 하려면은 이 신호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신호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면 지금 신호가 -3부터 4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로 치면은 이제 7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3부터 4까지니까. 그래서 이 레벨 수를 보면 지금 -3, -2, -1 이렇게 쭉 했으니까 레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8개의 레벨이 있죠.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3-bit 퀀타이저 또는 뭐 A-레벨 퀀타이저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류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뭐 그 최대 오류가 얼마입니까? 최대 오류가 0.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라는 값을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하는데 정수로 퀀타이제이션 한다면 반올림을 하게 되면 3으로 우리가 매핑을 해야 되니까 0.5만큼 에러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신호, 요 샘플링 된 신호죠. 그렇죠? 네. 요 신호를 퀀타이제이션 하지 말고 지금 신호하고 이전 신호와의 차이, 요거를 퀀타이제이션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전 신호와의 차이 값을 보면은 대략 뭐 한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를 A-레벨 퀀타이제이션으로 바꿔버리면은 지금 뭐 대략적으로 오류가 생겨봐야 뭐 0.25, 뭐 0.3 이 정도밖에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신호의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를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할 때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오류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를 줄이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 PCM을 쓰는 것이 아니고 DPCM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DPCM에서 이제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신호 자체의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보냈던 신호와의 차이를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수신 신호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수신 신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우리가 받는 신호가 첫 번째 받는 신호가 뭐냐면 실제로 메시지 시그널 지금 M1에서 이전 메시지 한 타임 이전 메시지 M0를 뺀 것을 우리가 받게 되죠. 노이즈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R2 받은 신호가 두 번째 받은 신호는 M2 빼기 M1이 되겠고 R3는 역시 뭐 M3 빼기 M2 이렇게 받게 되겠죠. 받은 다음에 수신단에서는 어쨌든 수신단에서 원하는 거는 메시지 시그널을 복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복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복원하냐? 그러면 이 M0를 알고 있다라고, 이거 어떤 뭐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받은 거를 이렇게 하나 더해주면 됩니다. 받은 걸 더해주기만 하면 다시 M1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M1을 지금 들고 있죠. 메시지 1을 들고 있을 때 우리가 R2, 그러니까 새롭게 R2라는 걸 받았죠. 그러면은 이 R2를 또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M1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M2를 들고 있는 상태죠. 그때 R3라는 걸 받으면 M2에다가 R3를 더하면 우리가 M3를 이렇게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디퍼런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를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미분이라는 게 원래 그 뺀 다음에 이제 그 간격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 간격을 뭐 적당히 무시하시면 결국은 송신단에서는 미분해서 보내고 수신단에서는 적분해서 뭐 복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적분이라는 게 이제 다 합치는 거니까요. 이전 것까지.
미분해서 보내고 적분해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에러 프로퍼게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 DPCM 신호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수신단에서는 계속 그 어떤 증분, 즉 그 디퍼런스를 계속 더해 나가게 되는데요. 받은 거를. 그런데 이게 한 번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오류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지금 M1을 계산하는데 오류가 생겼다. 여기서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M1은 M2를 계산할 때도 계속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M2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오류가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M2에서도 또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M2에서 오류가 생기면 당연히 M3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에러가 생겼는데 이 에러 생긴 거에다가 지금 받은 걸 이렇게 더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M3도 또 에러가 생겨요. 이거를 에러가 계속 전파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 대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신호의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여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오류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뒷부분은 전부 다 오류가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델타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델타 모듈레이션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그 DPCM하고 같은 포맷이긴 한데 그러니까 차이를 보낸다라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빼가지고 뭐 그 값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신호가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아날로그 시그널일 때 이거 올라가죠. 첫 번째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올라가라. 그다음에 또 올라가라.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신호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보내는 거는 올려라 내려라 01010101 뭐 이런 걸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델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너무 빨리 변하면 지금 못 따라가지 않냐. 이거 보면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에. 왜냐하면 신호가 갑자기 증가를 하니까 올려라 하는데도 이 신호가 너무 급작스럽게 증가하니까 이거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못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올려라의 간격이 커져야 돼요. 올라갈 때 지금 못 따라가는 이유는 이 계단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스텝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스텝 사이즈를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스텝 사이즈를 키우면 올라갈 때 빨리빨리 올라가요. 내려갈 때도 빨리빨리 내려가고. 근데 이 신호가 가만히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 중간쯤 보면 이제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을 때 이 스텝 사이즈가 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는 거를 잘 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스텝 사이즈 키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수신단에서 복원하는 거는 이 계단 형태의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올려라 내려라를 사실 적분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걸 적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수가 생기면 뒷부분은 한 번 실수가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잘 못 따라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려라 올려라 해봐야 여전히 오류가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이 DPCM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델타 모듈레이션도 DPCM과 마찬가지로 에러 프로퍼게이션, 즉 한 번 오류가 생기면 뒤에도 무조건 다 오류가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건 원리인데요. 델타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M of t를 전송하고 싶을 때 기준 신호를 만들고 보내고자 하는 M of t가 이 레퍼런스보다 크면 올려라. 그다음에 이거 작으면 내려라. 마이너스 델타 of t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함수를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델타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디렉의 델타 펑션인데 이게 그 값이 무한대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거를 뭐 회로로 구현해 가지고 보낸다 그러면 회로가 전부 다 타버리죠. 무한대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비슷하게 구현을 한다라는 거지 실제로 뭐 델타를 만들 수도 없고요. 이거를 실제로 보낸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다음에 수신단에서는 이제 양수 또는 음수 계수의 임펄스들을 받게 되고 계단형의 신호를 복원하게 됩니다. 근데 계단형의 신호는 그러니까 수신단에서 받는 신호는 이렇게 계단형의 신호죠. 그러면 이 삐뚤빼뚤한 걸 어디다 쓰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삐뚤빼뚤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은 다 이게 빨리빨리 변하는 거니까 전부 다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필터링 한번 해보고 나면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전부 다 없애버리면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우 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은 원래 전송하기 원했던 M of T와 매우 흡사한 그러한 신호를 복원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DPCM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기준점 M of 0를 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신단에서 다음 수식으로 이제 M of n을 복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수신단의 수식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M of n은 뭐 원래 레퍼런스 포인트에다가 지금 받은 거 다 더해라. 그러면 수신단에서 지금 복원된 신호 M1, M2, M3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신단에서는 원래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에다가 받은 거 여기 레퍼런스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그 받은 것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을 받았으면 여기 지금 받은 게 처음 받은 게 1이니까요. 그걸 더해주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받은 거 2를 더해주면 뭐 3이 되고 또 받은 거 3을 더하면 이렇게 6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뭐 잘못 더했다. 여기서 1을 더해야 되는데 모르고 뭐 10을 더했어요. 네. 뭐 노이즈가 섞여서 잘못 받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당장 여기서 10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에러가 생기는데 문제는 뒤에 또 2를 받으면 12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3을 받으면 12에서 3을 더하면 15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DPCM은 그 에러 프로포게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하면 수신단에서 한 번이라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샘플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꼈다. 그러면은 그 에러가 프로포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호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여서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이펙트를 줄이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DPCM 보면은 그 예전에 어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사운드 카드 뭐 사운드 블러스터나 이런 사운드 카드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음악 신호나 이런 컴퓨터에서 그 어떻게 음성이든 어떤 소리를 처리하는지 이렇게 그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그 ADPCM 포맷으로 뭐 신호를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겉에. 그게 이제 ADPCM이라고 하면은 그 adaptive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응 신호 처리 같은 걸 했다라는 거고 거기 보면 DPC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컴퓨터 그 사운드 카드 같은 데서 예전에 많이 사용을 하던 뭐 지금도 사용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강의 2차 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